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98%, 코스닥은 1.21%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오늘은 많이 매수했습니다. 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시장이 오늘은 이렇게 올랐지만은 또 어제는 하락을 했고 또 그 이전에는 올랐잖아요. 시장이 오락가락 하는데 현재 시장의 투심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유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가 흐름 쭉 보시면은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유가가 급등을 했어요. 그 이후에 왔다 갔다 하다가 확전 우려가 없다 이렇게 시장 투자자들이 판단함으로써 유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후에 다시 이란이 개입할 수 있다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내렸다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시장 투심도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유가만 바라보는 게 우리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유가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기 세력들도 유가를 바라보면서 지금 상승에 베팅을 해야 될지 하락에 베팅을 해야 될지 이런 거 살펴보는 거고 또 각국 정부에서는 앞으로 유가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또 각국의 경제 정책에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살펴볼 수밖에 없고 또 중앙은행이나 이런 사람들도 관계된 사람들도 저 유가의 방향에 따라서 통화 정책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목들이 다 여기에 집중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방향성이 없이 그냥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도 현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또 투자 심리 흘러가는 거 쭉 정리해 보면은 일단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병력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서 가자 지구 점령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스라엘을 방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스라엘만 가는 게 아니라 요르단에 방문을 해서 또 아랍 팔레스타인 지도자도 만난다 그러고 또 그리고 미군까지 투입을 하는데 이스라엘에 투입하는 걸로 그런데 전투 요원이 아니라 비전투 요원이 이스라엘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아랍 이란 쪽이라든지 다른 어떤 무장 세력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가면서 확전이 될 때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군을 주게 되는 아니면 미군이 뜻하지 않게 사망하는 일이 발생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또 확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좀 조심하게 만드는 하나의 경고 차원에서 저렇게 보내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은 좀 아래쪽으로 밀렸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이 휴전선 딱 경계에 미군을 배치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애들이 밑으로 밀고 내려올 때 미군이 먼저 이렇게 대응을 해서 이렇게 죽든지 이렇게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면은 일단 미국 군인이 죽었다 그러면은 미군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미군이 들어가는데 전투 요원이 아니라 비전투 요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확전을 막는 그런 효과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확전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쯤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그런 투자 심리가 시장에 반영되는 거고 또 그걸 잘 표현하는 게 잘 유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 수급도 들여다보면은 이 전기전자 쪽으로 또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하루는 팔았다가 하루는 샀다가 하는데 SK 하이닉스 많이 올랐죠.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박스권 위쪽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조정이 있으면 좋은데 조정이 없더라도 박스권 돌파할 때는 SK 하이닉스를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오늘은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도 외국인들이 그간 계속 매수를 했듯이 오늘도 이렇게 순매수를 했는데 업종별로는 이런 업종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불안을 틈타서 외국인들은 지 할 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게 되면 사람들이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에 이렇게 물량을 야금야금 크지도 않지만 조금씩 모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 뒤돌아 봤을 때 이렇게 됩니다. 걔들이 언제 저만큼 물량을 모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장의 어떤 뉴스는 늘 말씀드리다시피 하나의 어떤 겉으로 표현되는 걸 뿐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를 항상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어떤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뭐 시장의 어떤 외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저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저런 것들은 걔들이 다 준비를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이 나중에 이렇게 시장을 쭉 흐를 때는 업종별로 돌고 돌거든요. 그걸 돌리려고 그러면은 저거가 기본적으로 물량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외국인들이 그거 많이 팔았기 때문에 지금 중소형 업종 저렇게 지고 있죠. 한번 시장이 쭉 움직이기 시작하면 저런 데서 외국인들이 소소하게 돈을 좀 빼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유동성이 허락이 된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저렇게 매집하는 중소형 업종 있죠. 지금 당장 뭐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향후 수익을 기대하고서 형편이 된다 그러면 조금씩 같이 물량을 모아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11개 종목이 있습니다. 시장은 참 불안해도 저같이 다 하고 있죠.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 중에서 몇 종목 좀 들여다보면은 LG전자 어제도 보였는데 오늘도 보였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간 올랐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상승 추세 평범으로 곧바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전환이 될 때 뭐 실시간으로 아니면 뭐 본다 그러면은 이런 것은 매수 포인트로 삼으면 되겠죠. 지금 현재는 관망입니다.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매집해도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간 올랐다가 이 정도면 충분히 눌러졌잖아요. 그리고 오릅니다. 그럼 세력들이 지금 평범 상승 추세 평범으로 왔단 말은 들어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봐도 됩니다. 매수를 해도 되죠. 시장 수급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SK텔레콤에서 외국인들이 야금야금 사서 최근 한 달 동안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순매수를 했죠. 그리고 기관들, 뭐 은행이나 이쪽에서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전반적으로 볼 때는 뭐 순매수가 좀 있잖아요. 그럼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기관들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종목 괜찮게 볼 수가 있겠죠. SK텔레콤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리고 동진세미캠은 아직은 아닙니다. 하락 추세 평범한 구간이고 위메이드도 현 시점에서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마트도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또 그리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이건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뭘 봐서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싸지도 않은데. 그죠? 이런 것들은 뭐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자기 일이고 우리는 이거 관심 가지면 안 됩니다. 또 그리고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파란색이 나오는 과정에 빨간색이 빵 하나 딱 뜨면 이거는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상승 추세 평범이잖아요. 더군다나 다시 오르고 있죠. 코리아 서킷은 매수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 좀 문제가 있는 게 개인들의 비중이 너무 커요. 개인들의 주가 선도 비중이 59% 정도 되기 때문에 참 그 비중을 실어 들어가기는 그렇고 여러 종목 보유하는 가운데 나도 뭐 구색 맞추기로 이 종목 하나 들고 가봐야 되겠다 하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몇 종목도 안 되면서 여기에 비중을 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국 단자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막 반복되는 과정에 급등력이 많거든요. 변곡점 지표잖아요. 이게 반복되는 과정에 이게 딱 뜨면 이런 게 매수 포인트입니다. 이런 것도 매수 포인트고 이런 것도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매수 포인트입니다. 그 이후에부터 지금 이만큼이 올랐잖아요. 늦은 겁니다. 늦은 거고 그러면은 이게 수급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조정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현 시점에서 추격 매수하기는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수급을 좀 들여다보면 일단 이 종목은 일단 수급이 괜찮아졌어요. 세력들이 최근 2주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들어오니까 거래가 그렇게 많은 종목도 아닌데 들어오니까 주가가 급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은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했다가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야지 지금 들어가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직은 하락 추세가 더 강합니다. 상승되는 종목들보다 하락 추세가 훨씬 더 강한 그런 상황이고 또 시장의 투심을 보더라도 원유 가격 봤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아직 별다른 추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이 중동에 갔다 오게 되면 정말로 뭐 일단 가 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죠. 뭐 시전은 있을 수가 있어도 일단은 확진이 된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일은 없겠죠. 근데 시장에서는 바이든이 저렇게 가고 미군까지 저렇게 이스라엘에 떡 갖다 놔면 더 이상 확전되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가 지금 솔솔 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예단할 수 없는 거예요. 전쟁 초기에만 나더라도 하마스가 먼저 선제 공격을 했고 민간인들을 무차별 학살했기 때문에 여론이 하마스가 좋지 않았죠. 이스라엘이 좀 불쌍하다 이래 됐는데 그 이후에 일방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 이쪽으로 몰아붙이고 특히 거기 탈출 경로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궁지에 몰아진 상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너무 강력하게 공격하다 보니까 지금 여론도 다시 좀 기울고 있는 거예요. 여론이 저렇게 나빠지면 이제 이스라엘도 공격 명분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시간이 좀 이렇게 흘러가면서 상황이 돌아가는 걸 봐야 되는 거고 또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재료를 어떻게 보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본다 그러면은 우리는 수급을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력들이 중소형주 야금야금 물량을 매집하는 거 우리가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 흐름을 믿고 돈을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